그래서 이제 그 봉 기자님이 보도한 후에 한 달 만에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때 경찰이 특정한 불법 정치 자금 액수는 4,200만 원이죠.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김연아 전 의원이. 그러니까는 그때 봉 기자님이 그때 차명 계좌 내역을 분석을 했었잖아요. 입수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뭐 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뭐 경조사비 본인이 뭐 어디 경조사비. 뭐 누구 돌아가시거나 결혼할 때 그건 사실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당협의 운영회비라고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나 화한 뭐 본인이 정치 활동할 때 필요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있고 본인 그리고 개인 사무실의 전기공사비도 거기 운영회비에서 뭐 통장에서 나갔더라고요.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사용이 있었던 것이고 경찰도 아마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사실은 그렇게 회비를 거두면 안 돼요. 당협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름이 민주당은 다 달라요. 지역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찌됐든 옛날로 치면 지구당이라는 지구당이죠. 거잖아요. 근데 예. 지구당이 사무실이 폐쇄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갖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의 온상이 너무 하여튼 지저분하니까 사무실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거가 열려야 선거 전에 며칠부터 이렇게 사무소를 열 수 있는데 전에 지구당 그 폐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협 사무소를 만들면 안 되는데 약간 자기의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당협 사무소처럼 운영하고 뭐 당원들을 불러다가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뭐 스스로 내게끔 뭐 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때는 그런 회비 자체가 스스로 냈던 뭐 강제로 냈든 회비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정치자금법에 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차명 계좌로 제출한 내역들을 보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김연아 의원 이름으로 경조사비 또 화환, 그다음 본인이 이제 사적으로 운영하는 포럼의 식대, 뭐 디프리 비용 이번에 이런 그 것들이 나갔다고. 송영길 전 대표 수사 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단법인 연구소를 다 막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근데 김연아 전 의원 이분도 무슨 사단법인 연구소 같은 걸 하나 하는데 그걸 자기 개인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거기 그쪽에 그걸 좀 취재를 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거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게 정치 자금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의원도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그런 그렇죠. 수사를 받은 네. 것이고 뭐 본인 운전기사의 월급을 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서 줬다. 그리고 후원금을 사단법인으로 기부한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왜냐하면 공직 그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로만 후원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탈피해서 무슨 사단법인 연구소 같은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받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이건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 전체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전부를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네네네. 좀 그것도 뭐 중요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현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당시 고향 시의원 3명이 봉투에 담아서 김전 의원한테 이제 직접 건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녹음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녹음 파일을 그때 공개를 하셨는데 저희 녹음 파일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시의원이 돈 봉투를 내밀면서 우리 3명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김연아 의원이 200씩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짧죠. 짧은데 예, 이제 본 이제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녹음이 편집 조작됐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조작된 뭐 녹음 파일이다 짜깁기 그런데. 됐다. 네. 근데 경찰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게 불법 정치자금 액수에는 그 범죄 금액에는 포함을 시키면서도 그 시의원들을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의원들은 그때 당시 돈을 건넬 당시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위한 자금이란 성격의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경찰은 공천원금인지 여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상태로 검찰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검사 이제 의정부중 고양시청 검사가 이분들 다 불러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녹음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 증언도 있고 진술도 있고 한데 이거 왜 입건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검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1월에 경찰한테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경찰이 빼먹었던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다시 하세요. 라고 해서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 전 의원이 사건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2개가 됐죠. 2개가 돼가지고 그 시의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건넨 돈봉투 3명의 시의원 3명 중에 2분은 지금 현직 경기도 의원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보도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단순공천 취소하고 했을 때 뭐 우리는 김연아와 함께 뭐 생사를 함께 하겠다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차명 계좌를 제공했던 그분은 고양시 의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지금 이분들 다 피의자가 된 거거든요. 참고인이었다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의원직이 좀 위태해질 수 있죠. 여러 명 한 3명 정도. 그러면은 이 지금 2개의 사건, 그러니까 4,2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600만 원은 직접 받은 600만 원은 따로 떼서 이제 공천헌금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수사를 다시 해라. 왜냐면 그분은 안 했으니까 이거 왜 빼먹었냐 다시 해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은 저 봉지욱 기자가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검찰 경찰이 정보를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거기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저한테 그 정보를 굳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억울하시고 한 것도 제가 이해도 되고 합니다만 좀 깔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계속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하시고 하면 서로 간에 힘들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좀 그렇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저희 뉴스타파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제 띄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녹음된 파일에 나온 이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자 우리 3명 하니까 뭐 200씩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의원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인사들이 쭉 나와요. 근데 원래 시의원에 따르면은 시의원들이 계좌로 그 돈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주면서 현찰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녹음파일 마지막에 보면 저 사무국장 해가지고 저 얼굴 공개하신 이광환 그 사무국장 당협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셨고 저희 제보자세요. 저분이. 그러면 김연아의 측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측근이죠 그때는. 당협 사무국장이면. 그리고 그 대선 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를 했습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그 계좌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계좌 내역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의원들과 뭐 합동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다라는 게 이제 김연아의 주장인데 저분들 다른 제보자들의 분들은 아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뭐 가입비 같은 성격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분들은 제보자 측은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그분은 왜 왜 녹음을 한 걸까요? 그 당시에 돈 봉투를 했을 때. 그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직접 그분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녹음 파일 직접 주신 건 아니에요. 이게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어찌됐든 녹음한 사람의 입장을 제가 들어봐야 돼서 연락을 해서 좀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그 저것만 딱 녹음한 게 아니라 저 앞전에 또 녹음이 있거든요. 김연아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회비 납부 독려하고 하는 그때부터 녹음이 쭉 됐던 거예요. 그냥 왜 녹음을 했냐면 뭐 제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원래 평소에 그 메모 대신 녹음을 많이 해놓는다. 나중에 자꾸 잊어버려서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는다라는 게 그분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은 마치 저 녹음하신 분이 자기가 공천을 안 줘서 악감정을 품고 고발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저분은 제보자가 아니에요. 저분 제보자가 아닌데 자꾸 저분을 제보자로 몰고 저분은 나중에 취재 과정에서 제가 드린 것밖에 없고 전 저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분을 자꾸 제보자로 해서 악의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때 공천도 못 받았지. 사건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사건이 되면서 지금 저분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어요. 오히려 피해를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뭐 제보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저 녹음 파일에 그 했던 저분은 계속 뭐 본인 진실을 수사기관에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저분이 지금 피의자가 되면 저분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이제 있죠.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그 4,2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되는 4,200만 원에 대한 그 수사를 일단 3,600만 원하고 600만 원을 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왜 돈봉투 상납 사건만 따로 떼서 수사하도록 한 거라고 볼까요? 이게 잘 보시면은 네. 작년에 이제 그 김연아 전 의원 징계 받을 때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약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감싸는 듯한. 그래갖고 사실은 그런 말들이 실세니까 그 윤핵관 아닙니까? 윤핵관인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 사건을 당원권 정지를 권고 뭐 이렇게 하는 의견으로 윤리위원회 보내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분이 기자들 상대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간 김연아 전 의원을 감싸는 듯한 좀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징계를 할 때 수사받고 있는 이 정치 공천 헌금이나 이 부분 쏙 빠지고 당원 관리 제대로 못한 거 그걸로만 이제 상결 받은 거거든요. 합쳐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은 제명됐거나 아주 큰 징계를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연아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을 때 당연히 저분 수사받고 있지 않아요?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철규 지금 공관위원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더 엄격해야 된다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경찰에서 그 시의원들이 준 돈봉투 사건을 확인 못했다라고 빼가지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이 이거 왜 뺐어? 다시 수사해. 지휘를 했잖아요. 이철규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경이 여기서 만났어요.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수사 상황을 뭐 알아봤거나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랬고 그거 뭐 별거 없어서 그냥 저희 뭐 기소 안 할 거예요. 뭐 확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면 했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자기들의 뭐 이제 상황을 알려줬겠죠. 근데 그럼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공천을 했다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 그렇죠. 수사받고 있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으로 또 해서 그 의원직이 떨어지면 그건 자기의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했다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지금 일부 기사가 있었잖아요. 이철규와 한동훈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철규 검경 의원이 충돌인가요? 완전 찐핵관이잖아요. 네. 한동훈 나름대로 이철규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공천을 다 해놓고 뒤집은 경우가 이게 유일합니다. 지금 이번 21대 그러게요. 사실 21대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처음 있는 네. 일이고 되게 이제 재밌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엄격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신 분이 정호택 의원 청주 상당구 후보가 된 5선의 정호택 의원은 돈 봉투를 받는 CCTV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보자가 오락가락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전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김연아 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죠. 그러면 나는 녹음 파일이지만 쟤는 CCTV잖아. 쟤는 왜 해주는 거야?라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엄청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연아 의원처럼 사실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정우택 의원도 있고요. 그분은 돈봉투 그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다음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사실은 그 그렇죠. 뽀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연아 의원은 좀 그런 그렇죠. 분들은 공천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경선 기회라도 달라는 거였잖아요. 처리가 된 다음에 공천 보류가 된 다음에 김연아 전 의원이 제가 듣기로 일산 고향전에서 열심히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뭐 그렇겠죠. 굉장히 아깝고 하겠지만 예. 그리고 본인도 여름 봤죠. 아니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기 이거 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나 이렇게 그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것처럼 페이스북에 쓴 다음에 그 다음 날 갑자기 승복을 하시면서 김용태 전 의원과 국회에서 이렇게 뭐 손을 잡고 이렇게 만세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거는 되게 능력이 좋구나.
갑자기 깨갱하거든요. 깨갱. 그러니까 뭐 여기 민주당에서는 공천 안 받은 분들이 뭐 탈당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김연아 의원은 상당히 그래도 훈훈한 장면을 연출해 준 거 아니에요? 뭐 김성태 전 의원 어떻게 됐어요? 강서갑인가 거기서 저뭐 컷오프 됐을 그렇죠, 때 예. 가만히 있게 있다고 하고 뭐 윤핵관들이 뭐 밤새 뭐 저 술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기자회견에서 센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시스템 공천에 승복하겠다고 하시니까 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이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야 공천 경쟁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이거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엿장수가 엿가락 마음대로 늘리듯이 이거 엿가락 시스템이구나 이거. 예.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의 기준으로 치면은 정우택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도 말도 안 공천 되는 보류를 거죠. 해야 예, 되는 예. 맞거든요. 예. 그게 일관되려면. 그렇죠. 근데 거기는 공천을 주고 어쨌든 김연아 후보는 어쨌든 아예 공천에서 배제를 컷오프 시켰으니까. 태영호 후보는 이제 좀 다른 게 된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나 이렇게 쪼개기로 받았다는 그렇죠. 이미 이제 그 공천 주고 된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의혹이거든요. 쪼개기로 받았다는 의혹인데 하여튼 그 두 사건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했지? 그냥 누구 판단이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준 카페 사장의 변호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일부 언론에 내가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말한 거는 정호택 의원의 보좌관이 날 찾아와서 진술을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서 일부 언론이 그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했는데 되게 조용하지 않나요 지금 오늘? 그러게 저도 사실은 전 이게 되게 이상해요. 오늘 되게 언론에서 이걸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오선의 중진 의원이고 본인 이번에 되시면 뭐 나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의장 출마를 할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장을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정말 이게 금액을 떠나서 보니까 그 CCTV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 더 있대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메모가 다 그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차차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다.